It's car time!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제 영상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카니발 풀체인지가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커뮤니티에는 완성된 차량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포착한 사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 전시장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레일러 샷도 보입니다. 저도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살짝 다녀올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은 사전 계약 개시 하루 만에 2만 대가 훌쩍 넘는 계약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소렌토가 세웠던 18,000여 대의 기록을 넘어선 신기록인데요.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인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뉴스화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8월 12일 해당 모델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원래 한국의 완성차 회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자동차에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등 국산 타이어를 장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에는 외국 타이어 회사인 구디어와 콘티넨탈의 제품을 수입하여 장착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카니발은 기아자동차 라인업 중 스팅어, K9 이후 세 번째로 수입품 타이어를 장착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앞에 두 차량과는 다르게 카니발의 경우 연간 내수 판매 규모가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볼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는 차에 수입품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국산보다는 고가의 수입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구현하는 것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요. 국산 타이어 업체들은 정말 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볼륨 모델을 놓친 것에 대해 반성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출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시 시승차가 17일부터 지역별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일부터 출하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부터는 전시장에서 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알려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의 경우 탑승 인원, 탑재 엔진 등 구매 전에 두 가지 사항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카니발은 4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이 나오는데요. 이 중 4인승은 좀 더 나중에 추가된다고 하니 제외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7인승, 9인승, 11인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인승의 경우 1열 2명, 2열 2명, 3열 3명이 탑니다. 팰리세이드, 트래버스 등 대형 SUV가 같은 방식으로 자리를 배열하는데요. 보통은 3열을 바닥에 집어넣고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테니 실질적으로는 4인승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인 가족이 7인승을 선택하신다면 미니밴의 매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버스 전용 차선을 못 간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9인승의 경우 1열 2명, 2열 2명, 3열 2명, 4열 3명으로 좌석이 배치됩니다. 4열을 평소에 접어두고 탄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는 6인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셋이라면 무조건 9인승으로 가야겠습니다. 7인승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6인 이상이 탄다면 버스 전용 차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에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 하나 하자면 저도 애들 셋이 뒷자리에 쪼르륵 앉아서 서로 팔 닿는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카니발 9인승 계약하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11인승의 경우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세금이 65,000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좌석 배열은 9인승이 2열과 3열 중간에 접이식 의자를 하나씩 달아두는 형태입니다. 세금 생각하면 아주 좋은 모델인데요.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에 걸려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만약 운전 스타일이 웬만해서는 시속 110km를 넘지 않는다면 11인승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엔진을 골라야 합니다. 2.2L 디젤과 3.5L 가솔린 엔진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디젤 엔진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비를 보자면 2.2L 엔진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1km입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3.5L 가솔린 엔진의 경우 복합 연비 리터당 9.1km입니다. 배기량 대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살짝 부담스러운 연비이긴 합니다. 게다가 매년 부담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가 디젤 엔진에 비해 꽤 높습니다. 초기 가격은 디젤 쪽이 120만원 더 비쌉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디젤 쪽에 수요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니발 풀체인지 가격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디젤 엔진을 탑재한 9인승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 사양의
꼭 필요한 옵션을 넣는다면 3,500만원 정도이고 첨단 편의사양을 좀 더 넣어준다면 4,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등 기본 사양도 충분히 풍부한 편의사양을 갖고 있으니 3,500만원짜리 카니발로도 좋은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풀옵션을 고려하신다면 5,000만원이 넘는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가 생긴다면 바로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되신다면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